2023년 가을 전 세계 미식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서울 골목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들이켠 뒤 진행 중이던 글로벌 라이브 방송을 스스로 중단시킨 사건이 터졌거든요. 도대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날 밤의 전말과 이 사건이 전 세계 미식 문화에 남긴 파장까지 전부 알게 됩니다. 잠깐 영상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 파리 출신의 셰프 필리프 디랑입니다. 그의 레스토랑 라메종도레는 파리 8구에 자리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예약되기만 6달이 걸리는 곳이죠. 코스 요리 한 번에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훌쩍 넘는 다이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레스토랑입니다. 디랑 셰프는 프랑스 요리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세 요리를 시작해 28회 최연소 미슐랭 2스타를 받았고 35세 마침내 3스타에 올랐거든요. 그의 요리 철학은 단순합니다. 최고의 재료, 최소한의 개입, 최대한의 감동. 그 세 가지가 그의 전부였죠. 2023년 10월, 그는 아시아 순방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로 서울을 택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협업한 글로벌 요리 다큐멘터리 촬영과 서울의 미식, 문화를 직접 탐방하는 라이브 방송이 기획된 거죠. 전 세계 팔로워 320만 명이 그의 서울 탐방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포장마차였을까요? 서울 일정 사흘째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파인다이닝, 청담동 오마카세, 북촌의 전통 한정식. 이틀 동안 고급 레스토랑 투어를 소화한 뒤랑 셰프는 담당 통역사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만 어딘가 공허하다. 진짜 서울 사람들이 밥 먹는 곳에 데려가 달라고요. 통역사가 안내한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 골목이었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놓인 플라스틱 의자와 접이식 테이블, 그 위에 즐비한 쪼갈탕과 오뎅, 순대와 계란말이. 디랑 셰프는 처음에 그냥 둘러보기만 하려 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주인 박순례 할머니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 포장마차 골목에서 프랑스 유명 셰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배고파 보이는 외국인으로 보였던 거겠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 라며요.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순대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내왔습니다. 디랑 셰프는 생방송 카메라를 들고 있던 스태프와 눈빛을 교환한 뒤 소주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마셔보는 소주였거든요. 투명한 액체가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가 소주를 한 모금 삼킨 직후의 표정을 전 세계 팬들이 지금도 회자합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뭔가 깊은 감정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그 표정이요. 소주 특유의 강렬한 향과 직선으로 파고드는 맛이 그를 완전히 압도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순대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그의 입에 직접 넣어줬습니다. 오랜 단골에게 하듯 아주 자연스럽게요. 디랑 셰프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가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 주인이 서울 골목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가 건네주는 순대를 받아 먹으며 전 세계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 작가도 이 장면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송은 그 시점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스태프가 판단해서 끈 게 아니었어요. 뒤랑 셰프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죠.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 순간은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다. 이건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요. 전 세계 팬들은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고가 난 거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냐, SNS는 순식간에 술렁였죠. 하지만 어떤 해명도 없이 방송은 그날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뒤랑 셰프가 직접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전 세계 미식 커뮤니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글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서울 골목 포장마차에서 이름 모를 할머니가 건네준 순대 한 점이 내 인생에서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깊은 감동을 줬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라고요. 잠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박순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거든요. 이번에는 카메라도 없이 스태프도 없이 혼자서요. 그리고 하루 종일 포장마차 일을 도왔습니다. 파도 썰고 오뎅 꼬챙이도 꽂고 서툰 한국말 몇 마디를 배워가며 박순례 할머니는 이 사실을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바 구하러 온 외국인인 줄 알았다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돕던지 밥도 먹이고 소주도 한 잔 더 줬다고 하더군요. 이름을 물어보니 필리프라고 해서 그냥 필리프 씨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뒷이야기가 보도되자 박순례 할머니의 포장마차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랑스 언론까지 달려왔죠. 르몽드와 르피가로가 서울 포장마차 골목을 이면에 실었고 미슐랭 본사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걸까요? 단순히 유명인이 연관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미식 문화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핵심 질문을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죠. 좋은 음식이란 무엇인가? 음식의 가치는 과연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미슐랭 가이드는 레스토랑의 기술과 재료,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포장마차 할머니의 순대에는 어떤 평가 기준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었죠. 지령 셰프는 이후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슐랭별은 요리사의 기술을 평가하지만 진짜 별은 먹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고요. 그 할머니는 별 없는 미슐랭 쌈스타였다고요? 이 발언은 프랑스 요리계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셰프들은 뜨겁게 공감했고 일부는 반박하기도 했죠. 파인다이닝과 스트리트 푸드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쟁 자체가 이 사건의 파급력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담담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우리 순대가 맛있는 건 우리도 알지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점차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진짜 가치를 외부인의 눈을 통해 다시 발견하게 된 거죠. 포장마차 문화, 동네 국밥집, 재래시장 골목의 분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하고 고유한 문화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값싸고 투박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수십 년의 손맛과 이웃과 나눈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 사건의 계기로 서울의 포장마차 골목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포장마차 관련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노란 전구 아래 파란 천막 속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진들이 전 세계 피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K푸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파리로 돌아간 뒤랑 셰프도 달라졌습니다. 레스토랑 코스의 마지막 순서에 새로운 퍼포먼스를 추가했거든요. 셰프가 직접 테이블로 나와 손님에게 마지막 한 입을 직접 건네주는 순서였습니다. 박소네 할머니에게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밝혔죠. 처음에 손님들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직접 먹여준다는 게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따뜻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예약대기가 6달에서 8달로 늘어났고 이 퍼포먼스는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됐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음식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죠. 소주 한 잔과 순대 한 점에 30년 경력의 세계 최고 셰프를 올린 건 요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골목 포장마차, 동네 국밥집,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어쩌면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도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진짜 맛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박소녀 할머니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해진 뒤에도 달라진 건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예전처럼 쪼갈탕 끓이고 순대 썰고 오는 손님마다 먹여줍니다. 그게 당신의 요리 철학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미슐랭 정신 아닐까요? 별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감동받은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비싼 레스토랑이어도 좋고 어릴 때 먹었던 포장마차 순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